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NSDI 21년도에 발표된 BMC Accelerating MCACD Using Safe In-Kernel Caching in Empty-Stack Processing이란 논문입니다. 먼저 MCACD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MCACD는 고성능 분산 메모리 캐싱 시스템으로 웹 서비스의 DB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메모리 키 밸류 스토어로서 간단한 get, set 요청으로 동작을 하고 대표적인 분산 캐시로 레디스와 많이 비교됩니다. 레디스의 경우 싱글 스레드로 동작하고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RDB 혹은 AOF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메시징 솔루션으로 펍섭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memcachd의 경우에는 멀티스레드로 동작하지만 앞선 레디스의 모든 기능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mcachd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레디스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메모리 사용률이 적으며 멀티스레드이기 때문에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에는 memcachd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레디스는 펑셔널리티 그리고 memcachd는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memcachd의 대표적인 자료 구조로는 빠른 검색을 위한 해시 테이블과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한 슬랩 얼로케이터, 그리고 캐시 에빅션을 위한 에럴류 리스트입니다. 이 중 슬랩 얼로케이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 그림과 같이 슬랩은 일종의 메모리 할당 단위로 일정한 크기의 메모리인 청크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emcachd에서는 슬랩 리스트를 유지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를 할당합니다. 이때 다양한 크기의 청크를 가진 슬랩 클래스들을 유지하고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경우 적절한 크기의 청크를 가진 슬랩을 찾아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한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 두고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할당이 가능하며 메모리 프래그멘테이션이 앞선 레디스와 다른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어에 비해서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memcachd는 유저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에 따른 한계점이 발생합니다. 커널 오버헤드가 memcachd의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주로 OS 네트워크 스택의 보틀렉으로 특히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지닌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의 리퀘스트가 많이 발생할 때 오버헤드가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콜 오버헤드, 그리고 멀티스레드들이 공동의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락 컨텐션, 마지막으로 per packet TCP/IP 프로세싱으로 인한 오버헤드입니다. 개인 요청에 대해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 환경에서 맥시멈 트러풋을 얻기 위한 상황을 전제로 한 CPU 사용률 프로파일링에 대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실험 환경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용률을 보이는 상위 3개 시스템 콜 중에 시스코 receive from은 UDP IP 통신에서 소켓으로부터 데이터 수신을 하는 함수이고 이제 시스코 send message는 소켓에 메시지를 보내는 함수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스레드 수와 상관없이 50% 이상이 시스템 콜을 수행하는 데 실행 시간을 소모한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스레드 수가 8개일 때는 80%에 가까운 CPU 사용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연장선으로 퍼프를 사용해 시스템 콜들을 확인해 본 또 다른 결과로 전체 시간의 약 28% 정도가 UDP 소켓 큐에 패킷을 넣는 데 소모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락 컨텐션을 유발하므로 memcachd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스타라는 기존의 프레임워크는 DPDK를 활용해서 성능 향상을 도모하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SO 리유스 포트 옵션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을 도모시켰습니다. 해당 옵션은 모든 소켓들에 대해서 같은 주소와 포트 넘버로 바인딩해주고 여러 개의 소켓 큐를 사용해 균등하게 데이터그램을 분배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해당 옵션을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SO 리유스 포트 옵션을 사용해도 여전히 네트워크 스택을 타야 하지만
다음의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의 memcache D 바닐라보다 성능이 훨씬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실험 결과에서 memcache D SR은 앞서 설명드린 소켓 옵션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바닐라의 경우 스레드 수가 4개가 넘어가는 순간 락 컨텐션으로 인한 락 컨텐션으로 인해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서 SR은 스레드 수가 증가에 따라 처리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맨캐시디 RS와 더불어서 더 높은 향상을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BMC라는 인커널 캐시를 제안합니다. 해당 캐시는 프리스택 프로세싱을 주 원리로 하는데, 이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레벨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인터셉트하여 미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구현은 이 BPF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커널 코드나 어플리케이션의 수정이 필요 없고, 최신 NIC를 사용하여 멀티코어 아키텍처에서 코어 수 증가에 따른 성능 향상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기존 연구 중에 스케일링 memcache at Facebook이라는 NSDI 13년도 논문에서 memcache D의 주요 트래픽 문제가 UDP 프로토콜상의 작은 크기의 겟 요청에서 발생한 것을 근거로 BMC는 UDP 겟 요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림은 BMC가 위치하는 레이어를 전체 아키텍처 상에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캐시에 대한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먼저 룩업의 상황에서는 UDP 프로토콜로 전달된 겟 요청에 대해서 캐시 펑션을 사용해 BMC의 퍼시피어 어레이에 접근을 하게 되고, 해당 키에 대한 캐시 엔트리가 존재하면 위의 네트워크 스택에 타지 않고 바로 리플라이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의 인밸리데이션의 동작은 TCP를 통한 센 요청이 왔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DMC는 일치하는 캐시 엔트리에 대해서 캐시 코이런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인밸리데이트를 시키고 memcached 어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하는 그 기존의 바닐라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스택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memcachd와 BMC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TCP의 컨제스션 컨트롤이 실행 후에 새로운 세그먼트를 리젝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앞선 invalidate 엔트리와 동일한 엔트리 접근이 get 요청에서 발생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memcachd의 업데이트를 먼저 해준 후 BMC에 해당 데이터를 write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BPF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BPF를 통한 구현의 이점은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통한 안정성 보장과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러,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버 어태치 포인트 제공 등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BPF 베리파이어에 의해 BPF 인스트럭션 개수에 제한이 생기고, 루프에는 스태틱 바운드가 있어야 하며 동적 할당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EMC는 7개의 eBPF 함수로 파티셔닝함으로써 앞선 100만 개까지 허용되는 인스트럭션의 제한을 피했고, 그리고 데이터의 크기, 키의 크기, 페이로드의 크기의 맥스 사이즈를 제한함으로써 앞선 그런 구현의 제한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워크로드 분석에 따르면 95% 정도의 데이터 크기가 1000바이트보다 작았다라고 하며, 따라서 BMC의 데이터 크기 제한이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그림은 eBPF 함수들의 패스스루인데 크게 두 개의 체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커밍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5개의 함수가 동작하고, 아웃고잉 리플라이에 대해서는 2개의 함수가 동작합니다. RX 필터는 UDP에 대해선 겟 요청인지 확인을 하고 TCP에 대해선 센 요청인지 확인합니다. 이와 다르시에는 폴백에 해당하는 기존 memcached 경로를 따릅니다. 다음으로 해시키 함수에 대응하는 캐시 엔트리를 확인하고 캐시 hit인 경우에는 키 해시 값을 perspew array에 저장합니다. BMC에 대해서 hit인 경우 prepare 패킷에서 프로토콜 헤더 변경 등의 작업을 거쳐 리스폰스 패킷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write reply에서 앞서 저장된 펄시피 어레이의 킥값을 통해 데이터를 복사해와 네트워크에 전송합니다. 인밸리데이트 캐시의 경우엔 TCP 셋 요청이 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outgoing reply 체인의 경우 맨캐시디의 기존 네트워크 스택을 탄 경우에 해당하고 이제 업데이트 캐시 함수에서 대응하는 캐시 엔트리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 셋업입니다. 두 개의 클라이언트 서버와 하나의 맨캐시디 서버를 사용했고 각각은 그림과 같은 스펙 환경을 가집니다. 모든 이밸류에이션 전에는 모든 키에 대한 set 리퀘스트를 보낸 뒤 진행되었다고 하며 BMC는 get 요청 때만 업데이트가 되므로 실험 성능에는 영향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앞서 보신 대로 초당 12밀리언 개의 리퀘스트를 보내고 340명의 클라이언트가 각 코어에 효과적으로 분배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루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 바닐라 맨키시는 스레드가 증가해도 앞서 보여드렸듯이 스루풋이 증가하지 않는 데에 반해서 BMC와 맨키시디 SR을 합친 디자인은 스루풋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싱글 코어에선 바닐라에 비해 6배가량의 성능을 내며 스레드가 8개일 땐 약 18배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실험은 캐시의 데이터가 전혀 저장되지 않아 기존의 맨캐시디 스택을 따르게 되는 워스트 케이스 워크로드에 대한 실험으로 DMC에 대한 에디셔널 프로세싱의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보시다시피 맨캐시디 SR만 존재할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시 크기 및 응답 시간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위의 실험에선 전체 메모리 크기 10GB에 대해서 BMC와 맨캐시디의 비율을 0.1%에서 40%까지 바꿔가면 그 스루풋을 측정한 것입니다. 보시면 25% 사용률일 때 가장 최적의 스루풋을 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40%일 때 램캐시 이 크기 감소로 스루풋이 감소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BMC의 성능도 살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BMC의 업데이트가 MKCD에서 히트가 발생할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MKCD에서 히트 발생률이 감소할수록 이제 BMC에서의 스루풋도 덩달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R에는 BMC 히트, MKC 히트, 그다음 미스 때의 시간을 측정한 것인데 BMC가 없는 경우에 비해 MKC 히트 시간이 1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늘어나지만 이는 BMC 히트로 충분히 보상되는 정도의 시간이라는 그런 주장을 증명해주는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험으로 앞서 설명드린 DPDK를 활용한 성능 향상을 도모한 시스타라는 프레임워크와 본 논문의 BMC와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선행 실험으로 시스타를 UDP only 워크로드로 동작시켰을 때 유독 그 스루풋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여서 이제 UDP와 TCP를 50대 50으로 섞은 워크로드를 사용해서 이제 시스타와 본 BMC 성능을 비교시켰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은 이제 TCP는 BMC에 대해서는 순전히 보틀렉으로 동작하는 것에 비해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BMC가 시스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스루풋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스타 프레임워크의 큰 단점으로는 이제 DPDK가 폴링 모드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인데 그 아래 실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스타의 경우는 스루풋에 관계없이 항상 높은 CPU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BMC는 적절한 스루풋 증가와 함께 그 CPU 사용률도 그렇게 시스타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BMC는 인커널 캐싱 서비스로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 레이어에서 패킷을 어, 네트워크 드라이버
레벨에서 패킷을 먼저 가져와 프리스택 과정을 통해서 처리해주게 되는 서비스 캐시입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하드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 수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앞선 실험 결과들로 높은 성능 향상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능 향상 결과에 비해서 추가되는 오버헤드는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